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부터 대구와 경북에는 많은 양의 장맛비가 쏟아집니다. 습도가 높아 무더운 날씨도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부터는 무더위에 장맛비까지 이어집니다. 다시 활성화된 정체 전선은 현재 서해상 부근에서 점차 우리 지역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에도 오늘부터 모레 사이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50에서 150mm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늘 오후부터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열기가 밤사이에도 식지 못해 오늘 아침부터 후텁지근한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 25도, 포항도 25도, 안동은 23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구 29도, 안동 27도, 포항은 29도 예상됩니다. 최근 비가 자주 내려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내외로 더 무덥게 느껴지겠고요.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어 건강관리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주말까지는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기온도 평년 수준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인구 50만의 경북 제1도시 포항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159톤에 달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충북 청주와 충남 아산으로 보내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요. 포항시는 새로운 처리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 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지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은 원래 남구 제철동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되면서 2020년 6월부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이때부터 포항에서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를 충청도까지 보내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운송비만 연간 20억 원이 넘습니다. 2025년부터는 도시 자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과징금도 내야 합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자기가 발생시킨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대비를 하려면 저희는 음식물 처리장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는 음식물 처리 시설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후보지 4곳을 선정해 현재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올 연말에는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후보지 4곳은 남구 장흥동, 동해면 발산리, 북구 청하면 상대리, 흥해읍 흥안리입니다. 포항시 의회에서도 최근 음식물 처리 시설 건립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입지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포항에서는 어떠한 환경 기초 시설도 설치할 수 없을 것이고 자체 폐기물을 비싼 처리 비용을 들여 외부에 부탁하여 처리한다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공모지역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흥해읍 일부 주민들로 구성된 흥해 향토청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흥해읍은 절대 안 된다며 대대적인 반대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그 옆에 보면 지금 그 용안리 서핑장도 있고요. 칠포 해수욕장도 있습니다. 거기 앞으로 우리 포항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해야 될 그 1번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음식물 쓰레기장을 만든다는 것은 저희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인 남구 장흥동에도 음식물 처리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4년부터 음식물 처리 시설 건립을 추진했지만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10년간 표류해온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건립이 이번에는 성사될 수 있을지 그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2023 경상북도교육청 직업교육박람회가 오늘까지 경주 하백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채용관과 직업교육 홍보관, 토크 콘서트 등이 운영됩니다. 또 유튜브 라이브 방송과 메타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주에서 신라 완공 발굴과 복원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월성에서 발굴된 꽃가루와 씨앗 등을 토대로 당시의 모습을 되살린 실감 영상이 오늘부터 상영을 시작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미쁨 기자입니다. 푸른 나무가 우거진 숲 사이로 첨성대가 보입니다. 가을이 찾아오고 낙엽이 하나둘 떨어집니다. 1500년 전 숲에 둘러싸인 신라시대 월성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해자를 중심으로 이제 일정한 구역에는 약간의 풀이 자라는 이제 초지와 그 너머에는 여러 가지 이제 느티나무라든가 이제 소나무가 자라는 이제 숲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었고, 자료가 많지 않아 재현이 쉽지 않은 신라시대 유적을 실감 영상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이용해 복원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월성 발굴 현장에서는 곰뼈, 가시연꽃과 복숭아 씨앗, 잣 등이 출토됐는데 이들을 토대로 당대의 동식물과 환경을 새롭게 구현했습니다. 씨앗 등을 통해서는 당시 사람들이 이제 복숭아나 잣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과일이라든가 그리고 임산물 같은 것을 이제 요즘 우리들이 이제 뭐 사용하거나 먹는 것처럼 그런 똑같은 과일을 이용했다고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유적에서 발굴되는 다양한 유기물질을 분석해 당시의 먹거리, 생활 환경 등을 살펴보는 고환경 연구는 2017년 경주 문화재연구소에 국내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70여 개 종류의 신라시대 씨앗과 열매를 확인했고 이를 토대로 당시의 식물 군락과 기후 환경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월성 해자 주변의 그 고환경 연구 역량은 우리 연구소의 어떤 강점 중에 하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살려서 지난 7년 동안 진행된 그 고환경 연구 성과를 전시 주제로 삼았습니다. 영상을 상영하는 전시관은 13일부터 공개되며 신라 월성 연구센터 정식 개관은 연말쯤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보문단지 호반광장에 설치한 느린 우체통에 담겨있는 엽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엽서는 해외 53통을 포함해 모두 4,769통이며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발송합니다. 공사는 올해 엽서 사진에 구미 금오산 올레길과 문경 진남교반의 야경, 예천 회룡포 등 경북의 주요 명소를 담았습니다. 2025년 에이펙, 즉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앞두고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주와 인천, 부산, 제주 등 4개 도시가 유치전에 나섰는데 당초 오는 11월 개최도시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5년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앞두고 경주와 인천, 제주와 부산 등 4개 도시가 유치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시민들과 함께 유치 당위성을 알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대표적인 역사 문화 관광 도시로서 국제회의 개최 경험과 풍부한 숙박시설, 경호 안전 등을 강점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함께 전국 홍보에 들어갔고 중국과 베트남 등 우호 도시로부터 유치 지지 선언도 받았습니다. 100만 명 서명 운동과 홍보 영상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다낭이라든지 지방도시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온 선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 분권화 시대에 광역시보다는 지방 순수 자치단체에서 에이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시는 에이펙 회의 유치로 1조 원의 부가가치와 8천 명의 고용 증대 효과가 있다며 경상북도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 홍보에도 들어갔습니다. 또 당초 11월로 예정된 개최도시 결정이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지만 체계적으로 유치 전략을 실행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 조직 기반 구축과 민간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는 하반기에는 대내외 홍보 활동과 유치도시 공모 절차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입니다. 2005년 부산에서 개최된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강요 등 6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내일까지 온라인 한우장터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경북 참품 한우 등 전국 9개 브랜드가 참여하며 최고 등급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한우 고기를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또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한우 선물을 증정하는 등 다양한 리뷰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면서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한 문턱은 여전히 높은데요. 한국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전역한 참전용사가 70년 넘게 보훈 대상자 지정을 거부당하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서야 보훈 대상자로 인정받는 일이 최근 영주에서 있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들던 1952년 입대한 고 강성일 씨가 부상을 당한 건 휴전 직후인 1953년 겨울입니다. 38선 접경고지 평탄화 작업에 투입됐다가 산사태에 매몰된 겁니다. 후방의 육군병원으로 후송된 강 씨는 결국 이듬해 봄 의병 전역이 결정됩니다. 몇 달 만에 깨어났는지 하루 만에 깨어났는지 그거는 아버지도 모르고 이제 포대장이 하는 말씀이 성일이 니는 조사에 솔밭에 들었다. 그래 사망 신고 내려고 하는데 깨어났다 그러면서. 강 씨는 고향 영주로 돌아왔지만 사고 후유증으로 허리, 폐 등 이미 온몸이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없는 형편에 병원에 가볼 엄두조차 못 냈습니다. 아파 일을 못하고 그래 이제 농사 일을 내가 그래 짓고 그래 일을 못하고 치료하고 뭐 그러니까 내 돈이 없이 약도 그리면 또 못 써보고 그래 장건 신안 그래 아빠 그랬지 뭐. 강 씨는 전역한 지 40여 년이 지난 2007년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에 처음으로 부상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공상군경 국가유공자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가보훈처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관련 의무 기록이 없어 군 복무 중에 다쳤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1954년 당시 육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에 강 씨의 이름도 있었지만 질병 사유에 사적인 부상을 의미하는 사상 환자로 분류돼 있던 겁니다. 강 씨 가족들은 의무 기록,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을 육군에 요구했지만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억울하니까요. 아버지는 분명히 군대 가갖고 의병 전역을 했는데 기록이 맹맹백하게 있는데 병상일지는 국가가 갖고 있고 기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인데 보훈처의 설립 목적이 뭐 있죠? 국가보훈처는 지난 10여 년 동안 5번이 넘는 신청을 거부했고 그 사이 강 씨의 건강은 크게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지난 연말 법원이 강 씨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대구 고등법원 행정부는 1954년 당시 63 육군병원 환자 306명 중 강 씨를 포함한 302명이 사상으로 기록돼 있는데 휴전 직후 상황에 비춰보면 국군 장병 대다수가 사적인 부상을 입고 입원해 있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 씨가 사적인 원인으로 인한 부상을 입었다면 징계 절차 등이 기록돼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록이 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부족하지만 군 복무 중 부상은 인정했습니다. 정말 부상당했고 그렇다 한다 하면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든 보훈을 베풀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걸 배척하는 재판부에 있어서도 국가의 어떤 책임이 있다는 그걸 인정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국가보훈부는 처음 공상군경 유공자 신청을 했던 2007년도가 아닌 가장 최근 신청한 2019년부터 소급된 보훈급여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령과 관련 판례에 의하면 보상의 기점이 되는 등록 시점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등록 신청을 한 날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성일 님의 경우에는 2019년 11월이 바로 그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반쪽짜리 보훈 보상 대상자 통지문을 받는 데까지 무려 70년이 걸린 강 씨. 하지만 기쁨도 잠시. 통지문을 받아든 강 씨는 석 달 뒤인 지난달 15일 향년 91살의 나이로 가족의 품을 떠났습니다. 너무 뒤늦은 보훈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한수원과 경북문화관광공사는 한수원 본사 홍보관에서 올해 말까지 체코 문화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특별전은 체코의 음악을 직접 듣고 체코 역사와 문학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됐고 어린이 체험과 포토존도 마련했습니다. 한수원은 에너지 산업과 무역, 관광 등 한국과 교류하는 체코의 문화예술을 알리기 위해 특별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어제 특별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사업장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추락과 끼임, 부딪힘 사고와 8대 위험 요인을 중심으로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오늘부터는 무더위에 장맛비까지 이어집니다. 다시 활성화된 정체전선은 현재 서해상 부근에서 점차 우리 지역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대구와 경북에도 오늘부터 모레 사이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선 내일까지 50에서 150mm의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늘 오후부터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열기가 밤사이에도 식지 못해 오늘 아침부터 후텁지근한데요. 현재 대구와 포항의 아침 기온 25도, 안동은 23도로 출발해 낮에는 대구와 포항 29도, 안동은 27도 예상됩니다. 낮에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도는 31도 내외로 더 무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가오는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아침까지 안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릴 때 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에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경북 남부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25도로 출발해 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북 북부는 현재 안동의 기온 24도, 봉화는 2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안동 27도, 봉화는 2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모레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은 29도 예상됩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주말까지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기온도 평년 수준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